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이번 주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 협정 철회와 이스라엘과 시리아 충돌 등에 대한 그런 리스크,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돌발 발언 등의 이슈들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현재 부근에서의 가장 유효한 전략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채팅장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까지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저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바람잘 없는 전 세계의 지금 상황인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회담이 또 진행 중이고 또 유럽에는 이탈리아 이야기로 또 시끄럽고요. 또 이란 제재도 그렇고 다양한 중동 지역의 이런 이슈들과 함께 아무래도 전 세계 외신들이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소식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의 활약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한 주간에 좀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이 다음 주 이어지는 장으로도 참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계 지니어스죠. LG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한 주 조금 넘어서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사실 글로벌 스탁에서 오늘 아침에 좀 뵙고 이제 글로벌 관련된 이슈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코인 관련된 이슈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제가 코인 관련된 부분도 해외 선물이랑 엮어서 같이 한번 좀 리딩을 드리면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끝까지 시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LG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2시간 신세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0시 3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S&P 500은 어제장 하락에 이은 추가적인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2714.75포인트로 0.14%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전일장과 오늘장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6,900선이 이탈이 됐고 현재 6,876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장에 1.18달러가 이탈이 됐고 다시 이탈이 됐고 1.1796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1290달러 다시 이탈이 됩니다. 1286.1달러 선으로 0.31%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최고가가 72.30달러 기록한 이후에 종가는 아쉽게도 71.59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71.38달러 선 0.2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는
앞서서 보셨던 종목들과 좀 반대 흐름입니다. 연일 상승세 이어가면서 93선 중반대를 넘어섭니다. 0.24% 상승세인 93.62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유로 FX는 1.18달러 가격대도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크루드오일도 하락을 하고 있고 골드 역시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달러만이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오프닝 이슈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본격적인 2차 무역 협상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를 하면서 이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심이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 협상이 성공할지 의심된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또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이렇게 주요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나토의 사무총장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이 성공할지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협상 성공을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너무 잘못 길들여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유럽도 잘못 길들여졌고 다른 나라들도 다 모두 잘못 길들여졌다. 항상 미국에게 100%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관련해서는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다면서 회담 관련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회담이 취소되면 이는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보와 관련해서 북한에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핵 협상이 성사되면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요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에 관련한 비관적인 발언을 내놓은 이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등 주요 주가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또 이후에 또 자세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이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진단들과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했다는 소식입니다. 2주 전 김정은은 갑자기 두 번째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중국에 갔다라고 말을 했다면서 최근 갑작스러운 북한의 태도 변화 관련한 중국의 영향을 의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첫 방중 이후에 5월 7일에서 8일까지 다시 중국 다롄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북한이 16일 김계관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서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4월 27일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이후에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준비하던 이 북한이 이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북한과 또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 자산운용은 향후 통화정책이 글로벌 무역 갈등보다 시장에 더욱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JP의 그 한 전략가에 따르면 이 CNBC를 통해서 미국 연준은 올해 총 4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관측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3번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도 내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은 경기 순환주가 후반으로 또 지금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재정 부양책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또 레보비치 한 전략가는 이 미국 재정 부양책을 고려할 때는 경제는 적어도 내년 중순까지 추세선을 윗돌면서 성장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서 실업률도 추가로 떨어지고 임금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임금 상승은 재차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설명인데요.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이 강화되면서 결국 시장은 큰 위험에 빠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네, 그리고 워런 버핏은 금리가 1980년대 초 수준으로 높아지면 주식의 투자 매력이 감소한다고 평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 보도에 따르면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금리에 대한 버핏의 견해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난해 인터뷰 내용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요. 당시 버핏은 금리를 주식가치 산정의 핵심 변수로 꼽으면서 저금리 환경이 계속될 경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의 가치가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채
대체 금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장인데요. 버핏은 할인율로 투자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면서 할인율로 일본 금리처럼 낮은 금리를 적용할지 아니면 높았던 1982년의 미국 금리를 적용할지에 따라서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 금리가 15%였던 1982년에 주가 수익 비율이죠. PER이 20배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의 3월 무역 흑자가 269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전월 1,890억 유로를 상회했다는 소식이고요. 역시나 유로존의 3월 경상 흑자가 320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전월비 48억 유로 조금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4월 PPI 전년비가 2.0%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소식인데요. 2020년에 브렌트유 가격이 평균 배럴당 $90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는 전망입니다. 네, CNBC 보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마르틴 레츠 원유 전략가에 따르면 수요 증가로 디젤유나 제트기 원료 등의 이 중간 유분의 그 재고량이 5년 내 최저치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서 전 세계 정유사들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간 유분의 그 타이트한 공급으로 브렌트유와 같은 원유의 강세를 이끌 것이라면서 2020년에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90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원유 상장 지수 펀드가 최장기간 연속 상승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마켓워치는 이 S&P 500 지수의 에너지주를 추종하는 에너지 셀렉트 섹터죠. ETF가 이날 현재까지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XLE가 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이날 장을 마치면 지난 2006년 6월 5일까지 10거래 연속 상승과 이 동일한 기록을 세우게 되는 셈인데요. 이 마켓워치는 이 XLE가 이 다음날 하루 더 오르면 최장기간 연속 상승 신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글로벌 오프닝 이슈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앞서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었던 그런 정상회담과 이슈들이 조금은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로존에 대한 소식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유로존의 무역 흑자, 경상 흑자에 대한 부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4월 PPI, 독일의 4월 PPI도 전년 대비 2% 좀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까지 유로존 소식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부분 외신 쪽의 뉴스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트럼프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비관론적인 부분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하락에 대한 불안도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빠지면서 어제장과 오늘장 연일 이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S&P 500은 2713.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 6월물입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에 달러가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유로는 하락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 1.18달러도 이탈이 되면서 1.177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6월물이고요. 이란의 혼란과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 속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에도 좀 도찌로 마감이 됐고 오늘장에는 다시 좀 소폭 빠지면서 71달러는 지지가 됐지만 71.35달러 선으로 초반대 가격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골드 6월물입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의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골드의 모습인데요.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287.3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와 유로 FX,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저희가 순서대로 전략을 짜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인 S&P 500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앞서서 외신 쪽에서도 뉴스 내용 전달을 받으셨겠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비관론 쪽에서 불안이 증대하면서 불확실성 역시나 증대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2714포인트
1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S&P 비교해서 조금 더 빠진 가격대입니다. 0.46% 정도 빠지면서 6,900선이 이탈된 이후에 6,872.75포인트 선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에이지스템 마스터님이 정말 다운이 보이시지만 이 비스듬히 보이시는 걸 보아하니 또 각도의 변화 주셨어요. 어떤 의견이시죠? 약하방입니다. 아, 약하방이요. 네. 저는 다운이고, 그리고 외신 쪽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준비되셨고요. 정리가 되셨고요. 자, 일단 약하방이다라는 의견, 정말 항상 디테일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수에 대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나왔을 때, 그냥 계속 상방 의견만 드리고 왔었어요, 그때.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하시고, 추세로 올라가도 매수하시고, 안착해도 매수하시고, 계속 매수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고요. 5일도 마찬가지였죠. 좀 드리고 왔었는데, 보시면은 뭐, 일봉상으로도 깔끔하게 좀 올라가준 모습이고요. 근데, 최근 이번 주 들어와서 횡보세로, 관망세로 거의 들어가주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중미 회담 부분에 의한 역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세가 저번 주 수요일 이후로, 계속 폭등을 이뤄갔어요. 폭등을 이뤄갔고, 제가 이 폭등에 대한 지지를 보시라는 라인이 2690 라인을 돌파한 후에 지지하는지 여부까지도 좀 관찰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장 넘어가고 나서 목요일장에 목요일 이제 새벽이죠. 국내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이제 장으로 따지면 뭐 수요일장 연속된 건 맞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지지 포인트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연속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일단 단기적 청산 시점을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왜냐, 일단 중미 회담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청산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약하방에 대한 신호를 약간 들어드린 거고요.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좀 강하게 지금 굳이 금요일장에 와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들어갈 만한 친구들은 잘 없습니다. 물론 장 후반부에 정말 중미회담이 극적으로 정말 좋은 이슈가 있다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격적으로 갑자기 매수세로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늘장 기준으로 플레이하실 때는 저항선 지지선 플레이를 하시기 가장 좋은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일단 관망세가 나오면 제일 좋은 트레이딩이 있어요. 추세가 나오면 그냥 추세에 편승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고요. 뭐 지지를 보고 나서 추세를 따라가시던 혹은 그냥 추세에 편승하시던 바로 트레이딩 하시면 되는데, 관망세로 들어가실 때는 제일 좋은 게 기관들이 양측에서 계속 서로 간의 배팅을 이어가죠. 아래쪽에서 지지 포인트를 던지고 위에서 저항 포인트를 던집니다. 물량들을. 본인들은 매수라고 생각하는 기관들이 있고 매도라고 생각하는 기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플레이를 기준으로 단가를 잡아 놓으시면은 단기적으로 그 단가에 올라가셨을 때 짧게라도 트레이딩을 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망세로 들어가 있는 장에서는 그 주에는 차라리 그쪽 플레이를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장 기준으로 좀 저항선 지지선 바로 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2740, 그 다음에 2726, 이 두 라인 지금 저항선으로 위에서 위치를 해 있고요. 아래쪽에서 지지 라인 포인트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2704 라인이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기대하고 계실 텐데, 2704 라인이 지지가 확률상으로는 55% 정도 되는 건 맞습니다. 절반보다 높은 지지 확률을 가진 건 맞지만 여기서 매수 포인트로 삼기에는 굉장히 좀 짧은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2696, 그 다음에 2690, 그리고 2672 이렇게 세 라인으로 지지 포인트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박스권 플레이 중심으로 플레이해 보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미 회담에 들어가 있는데, 중미 회담에서 사실 트럼프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좀 아까 시황 쪽에서 언급해 주신 거 보시면은 트럼프는 이번 중국 회담에 대해서 사실 기대하는 성과가 못 나올 거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류호 총리가 키신저 장관이랑 한번 회담을 했었죠. 근데 키신저는 옛날에 이제 중국한테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던 장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니즈를, 그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니즈, 중국을 통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키신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류호 부총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키신저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끌어내려고 하는 게 지금 기존 류호 총리의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어제 한 번 회담 가지고는 미국의 니즈를 전부 다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설사 그거를 들이민다고 한들 트럼프가 그걸 수용할 타입이 아닙니다. 문호 씨는 이미 트럼프의 니즈를 어느 정도 알고선 협상에 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류호 부총리가 당장 그
부분을 끌어내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평가를 내리고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자잘한 접점들은 좀 생겨날 거예요. 예, 저번 1차 회담 때는 사실 접점이 없었죠. 예, 뭔가 이득 보낼 수 있는 서로 간의 양측 간에 합의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볼 만한 건들이 안으로 나와줄 거예요. 예, 그럼 그 안이 발표되고 나서는 약상방의 추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이 안이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관들은 그냥 기대의 관망에 속에서 그냥 횡보장의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핵심적인 안들은 분명히 이번에는 체결이 안 될 겁니다. 3차까지 분명히 연기가 될 거고요. 뭐 더 길면은 4차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이번 2차 안에는 회담이 좀 타협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일단 가격대를 상세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위아래 가격대를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약 하방을 들어주신 만큼 저항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2740과 2726 사이 저항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고 지지에 대한 부분은 매수 쪽으로는 2704선과 2672선까지 좀 층의 지지가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짧게 뺀 위쪽이죠. 2704선에 대해서는 좀 짧게 매수로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의견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은 일단 S&P는 5일 편승 종목이죠. 5일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전일장 기준으로 신고가를 올라갔다 5일이 한번 떨어졌어요. 근데 좀 이따 5일 컨텐츠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72.30 저희 저항 라인에서 맞고선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포지션이 사실 7이라는 권역 자체가 이란에 의한 상승 모멘텀이 반영될 수 있는 단기적 맥시멈 라인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항을 받고서 매도세로 꺾여서 S&P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금 크루드 오일이 치고 올라가서 만약에 72.30 이상으로 공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다. 만약에 뭐 베이커 굴착장 지수가 감소하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이랑 미사일을 쏘고 날릴 수도 있어요. 미사일 쏘고 날린 거는 좀 아실 거예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언급드리겠지만 그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나와서 공격적으로 추세가 올라가서 72.30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그때는 다시 한번 S&P가 탄력적인 상승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여러 시황과 좀 연관지어서 상세하게 가격대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많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은 관망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먼저 이제 개장 전에 지금 뉴욕 증시 아침 소식은 먼저 좀 전해드리자면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중의 무역 회담이 과연 어떻게 결과를 나타낼 것이냐. 하지만 이제 뭐 기대감도 있고요.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대감 속에서 약간은 상승으로 시작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물론 어제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성공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발언한 탓으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나 미국 국채 금리에도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지수 관련된 브리핑의 기사 말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과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가 어떠한 것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 외신 보도들은 이제 엇갈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들도 있고 사실 비관적이다.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관망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일단 이제 로이터의 기사를 하나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외교부는요,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 연간 2천억 달러를 이 감축을 제한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기사인데요. 사실 이 중국 외교부에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앞서 이 외신들이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중 무역 격자를 2천억 달러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라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또 뭐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 등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해서 최대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는 이런 보도들을 많이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국 언론들은 이 외신들의 관련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감축을 제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협상은 건설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언론은 또 이 관련 보도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다라고 중국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협상과 치열한 힘겨루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는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일이지만 18일이죠. 18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제 외신들의 보도는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추측성 보도들과 확실치 않은 이야기들에 대한 기사와 또 예상치들이 지금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심스럽게 확실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또 말하는 단언하는 곳은 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 전날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될지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공의 협상을 의심하는 이유는 중국, 유럽 모든 나라들이 좀 그동안에 좀 길을 잘못 들였다라고 하면서 항상 미국에게 100% 원하는 것을 얻어갔다라고 이제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북한이 그런 발언을 했지만 확실하게 지금 취소된 것도 아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실하게 들은 것은 없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지금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약간의 지수에 그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그 중국이 북한에게 뭔가 지금 압박을 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게끔 만든 것이다라고 또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과 북한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다라고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지금 경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북한,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중국, 이제 이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추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결과를 하루 정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관망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외신 쪽에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인데요. 앞서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외신 쪽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좀 무역 협상에 있어서 이번에 타결이 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중국 이번에 부총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다 좀 이제 부대통령 쪽까지도 다 만나고, 문호신 장관도 만나고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타협이 된 부분이 없어요, 아예. 타협이 된 부분이 없고, 지금 문호신 장관 쪽 입장에서도 지금 아예 타협안에 대해서 정리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바우트에 대한 얘기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런 어바우트에 대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안건이 바로바로 지금 나와줘도 모자랄 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안건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거든 혹은 농산물 관련된 거든 공격적으로 좀 빨리 플레이가 나와주는 상태여야 이제 바로 타협에 들어가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과정 이후에 트럼프가 이제 이 비중을 조절하는 단계가 생길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지금 무역 적자 부분을 줄이겠다 이쪽으로만 포지션을 계속 맞추고 있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수익을 반으로 반토막을 내겠다, 미국에 대한 반토막을 내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무조건 줄인다는 입장으로 이 협상에 안에 가 있을 때 트럼프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지금 유호 부총리 입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호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끌어내려는 부분은 적자 흑자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금융권에 있어서 미국의 장을 어느 정도 뒤흔들고 있는데, 지금 이 흔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채권 보유량까지도 최근에 한번 늘렸었어요. 늘렸다가 또 팔았다가 다시 또 늘리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미국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금융권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물량에 대해서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포지션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미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을 대외적으로 줄이기보다는 미국 내부의 성장력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융권에 있어서 트럼프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당장 돈이 되던가 혹은 장기 투자 가치가 되던가 둘 중 하나를 봐야 되는 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항상 이 투자 가치를 보는 눈이 좀 트럼프가 명확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호 부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가치로서 돈을 줄이기보다는 미래 투자 가치를 미국 쪽에도 제시를 시키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장악력을 늘리고, 그리고 동시에 대미 무역 수지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이 두 가지를 좀 양측을 얻어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유호 부총리의 포커스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트럼프는 당장 일단 돈을 좀 벌고 싶은 게 있어요. 미국 재정이 비고 있는 부분을 당장 곡간을 채우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대미 무역 수지를 좀 빨리
좀 채우고 싶다. 이런 부분이 좀 강한데, 사실상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중국이 못 받아들일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트럼프는 알고 있어요. 물론 소폭 줄이는 방향의 이 투자 결정 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 사실상 이 반토막까지는 못 낼 거라는 걸 트럼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선제시를 던지는 거죠. 트럼프의 과거 무역 협상들의 전략들을 쭉 보시면은 너무 일관적이에요. 항상 먼저 뭐 TPP도 마찬가지고 나프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탈퇴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안을 새롭게 던지는 방식의 플레이를 들어가는 게 트럼프의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일단 대미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 중국이 빨리 반토막을 먼저 내라라고 먼저 얘기를 던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75%에서 80% 정도에서 맞추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의 관점으로 좀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 대미 무역 수지에서 충족하는 이 작은 25% 정도라는 구간 가지고 미국 재정을 채우기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 채권 발행량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채권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 게 지금 트럼프의 입장이죠. 그럼 어느 정도 당장 채권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업 총리가 그 부분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채권을 받아주겠다라는 부분을 제시했을 때 트럼프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25%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업 총리가 채권에 대한 발행량 부분 이 두 가지를 수용을 해서 금융권에 대한 얘기를 마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역 분야에 대한 부분은 한번 재정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농산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접점이 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고 있죠. 사실 뭐 금융선물에 저희 선물 트레이딩에 있어서 농산물 파트는 굉장히 좀 작은 파트긴 하지만 이 농산물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좀 타협이 빨리 일어나지고 있고요. 나머지 금융선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미무역 수지랑 채권 부분으로 타협이 맞아 떨어지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실제 금속이랑 상품 선물들만 남아 있습니다. 상품 선물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협점을 가져갈지 그게 쟁점일 것이다 라고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시장 분위기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의 말씀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지금 시각 10시 31분 지나가면서 금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세 만나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욕 증시 개장이 됐고요. 자, 지수 같은 경우 개장한 이후에 하락폭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본장에서는 미 국채금리 상승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안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추가적으로 전달합니다. 자, S&P 500은 2,717포인트로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S&P는 뭐 개장 이전에는 좀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0.50% 정도의 하락폭 보였습니다만 다시 개장 이후 올라오면서 6,888포인트까지 터치합니다. 0.24% 약세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대는 1.27870달러 선으로 0.2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대 움직임이네요. 0.16% 하락세로 1287.8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반에 기록했었던 하락폭에서 조금씩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71.47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14%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중반대 이후 가격대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93.630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가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 속에서 다우지수와 이 S&P 나스닥이 좀 혼조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 쪽에서는 초반에 기록했었던 하락폭에서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 다른 종목들 간에서는 같은 자리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개장과 함께 외신 쪽에서는 어떤 개장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지금 개장한 지 약 4분 정도가 지난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과 많이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불안감 속에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중국이 미국의 그 대미 흑자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뭐 제안을 했다라는 그 부분을 역시나 부인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천억 달러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외신 보도들을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박하는 이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의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또 보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역시나 주목할 점은 국채 금리 부분입니다. 국채 금리가 이제 3%를 훌쩍 넘는 것은 이제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다,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년물 국채와 또 이어서 2년물 국채도 역시나 상승 압력을 함께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뭐 기업 실적에 관한 이야기들은 비중 있게 얘기를 하고 있진 않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각으로 18일 이제 미중 무역 회담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있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본장에서는 뭐 다우지수는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S&P와 나스닥은 하락세로 지속이 되고 있고 선물 쪽에서는 초반에 하락폭보다는 조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 전환을 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달러 홀로 지금 상승 랠리를 지켜가면서 93라인 견조하게 지키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중반대 가격도 아주 탄탄하게 지켜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는 93.615선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때 90선의 회복이 정말 좀 어려웠었을 시간 속에서도 에이지스템 마스터님은 상승에 대한 랠리 90선 돌파 이후에도 꾸준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이 93선 중반대 아주 단단하게 지켜가고 있는데 이후 가격대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 랠리 보시나요? 네, 사실 저번 주에 그대로 한번 짚어드리고 왔었는데 저번 주에 사실 떨어지는 와중에도 저는 94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93점 오늘장에 뭐 700까지 지금 94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사실 다 왔고요. 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떨어뜨리고 나서 지지선을 어디서 보이고 올라가는지 부분을 잘 관찰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일단 중국이 원웨이 상승장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원웨이 상승장을 계속 만들어 왔고 본인들은 위안화 절하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에 대한 압박을 금융권 상에서 특히 핵심이 되는 달러 인덱스 상으로 보여주면서 너희가 달러 인덱스의 가치를 이렇게 주도하지 못한다.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위안화가 원하는 권역대가 있어요. 위안화가 원하는 권역대가 달러 인덱스로 환전을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번에 보였던 이제 92 라인, 92.100이죠 정확히는 92.100 라인에서 지금 생승세를 좀 더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저항선이 94 라인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뭐 95까지도 올릴 가능성까지는 있지만 사실 94 정도만 해도 지금 위안화 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92에서 94 박스권 안에서 정도는 충분히 플레이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92 이상은 이하로 지금 이 중미 무역회담이 끝나기 전에는 9위 이하로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번 주에는 이거를 좀 강하게 얘기 드리기가 어려웠죠. 왜냐? 일단 지지선을 보여주지 않고 원웨이 상방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대략적으로 제가 지지선이 92.165 라인 정도에서 약한 지지선이 있다라는 부분은 강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예 이번에는 아예 박스권 상으로 하단선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 중심으로 좀 매수 플레이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다른 통화들 중심으로는 매도 중심의 플레이를 가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94선까지 일단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94라인까지의 상승세 좀 볼 수 있고 92라인까지는 좀 떨어지기 힘들 것이다라는 그 부분까지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 뭐 지수와는 좀 다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달러를 방금 전에 좀 분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다음 이슈인 두 번째 이슈죠. 유로 FX에 대한 설명도 이어서 좀 유연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달러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18 라인을 며칠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탈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하며 1.17880달러선 현재 부근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앞서서 달러 이야기를 좀 해서 좀 힌트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 모두 만장일치로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달러에 대해서는요, 지금 뭐 1.24 초반 라인에서부터 지금 가격대까지
추세적으로는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3일 전에가 좀 큰 급락 이후에 오늘장까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자, 마스터님, 유로에 대해서는 뭐 약 하락이라기보다 완전한 하락을 또 짚어주셨고, 네. 앞서서 달러 인덱스 짚어주셨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네. 이제 뭐 하락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하락을 들어드린 건 맞는데, 매도 포인트를 가셔야 되는 것 때문에 매도를 들어드린 것도 맞고요. 근데 다만 문제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상방 구사라인까지 제시를 드렸지만 사실 구사라인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구사라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 기존에 앞으로 좀 당겨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좀 당겨서 네. 일봉상으로 좀 큰 흐름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큰 흐름상으로 보시면은 아예 과거에 블로킹 물량을 만들었던 게 지금 구사라인이에요. 정확히는 뭐 94.100 정도에서 블로킹 물량을 만들었었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한 번에 꺾임 정도는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을 매도 베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플레이를 매도로 추가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지만 정말 뭐 길게 쭉 끌고 가시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하락세가 가능한 부분 선을 제안을 드리자면 17500 정도까지는 하락세 폭이 가능하지만 그 이하로 더 내려갈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반등세 때문에 좀 데이실 수가 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반락세죠. 그것 때문에 좀 데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의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는 오히려 그 시점에서 매도를 새롭게 노려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매도를 좀 들어드렸습니다. 네네. 왜냐? 달러 인덱스가 94에서 다시 떨어져주면 어차피 아래에서 9위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라인이 됐건 혹은 9위란까지 와서 올라가건 결국에는 저희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매수 플레이, 유로 기준으로 반대로 전환해서 180도 돌려서 플레이하면은 매도 플레이 중심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올라오시면 매도 치시는 관점으로 항상 대기를 계속 타놓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장에 구사까지 바로 가지 못하고선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추세상으로 뭐 베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구사까지 유로상으로도 매도 베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끌고 가시면 되고요. 익절가만 잡아놓으세요. 대신에 익절가만 좀 잡아놓으시고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저항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유로가 이번 주만 해도 내리면서 지금 뭐 간단히 불러드리면은 1960 그리고 내리면서 추가적으로 19200 그리고 또 내리면서 어제장에 19600 라인 여기서 계속 저항선을 보이면서 단계적으로 블로킹을 치면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들로 다시 올라오면 저희는 매도를 치는 관점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한번 살짝 블로킹을 만들긴 했는데 지금 100라인 정도 살짝 위에서 한 110 정도죠. 여기서 살짝 블로킹 만들긴 했는데 아직 틱수를 많이 떨어뜨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고 자 이따가 추세 좀 많이 하방으로 보내고 나면 그때 매도 포인트로 새롭게 제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관망인 매도 포인트고요. 추가적으로 위에 하나 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18375 라인에서는 추가적 매도가 가능하다. 라는 부분 이렇게 좀 매도 라인들 쭉쭉쭉 잡아드렸으니까요. 위에서 대기 타시다가 올라오면 매도 치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번 주 보시면은 제가 저번 주 제안드렸던 큰 라인 두 개가 있어요. 유로가 올라오실 때 19700에서 매도를 치셔라. 그리고 20300에서 매도를 치셔라. 딱 두 라인을 좀 세게 강조드리고 갔는데 워낙 뭐 블로킹이 그 전주에 세게 발생을 했다 보니까 700 라인도 워낙 세게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달러 인덱스는 전일 그때 저번 주 수요일장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그날 고점을 보셨죠. 그날 고점을 보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셨었습니다. 93.360에 제가 저항선이 있었고 선반영돼서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매수를 기다리고 유로 기준으로 매도를 기다리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모니터링을 보시면은 그때 기준으로 이제 저점을 만들고 나서 한번 튀어 올렸습니다. 이때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떨어지던 주였고요. 올라오면서 700 라인 맞고 그다음에 300 라인은 살짝 미리 떨어졌습니다. 한 10틱 정도 전에 미리 떨어졌죠. 그래서 두 저항선을 맞고 떨어진 모습 이후에 매도 추세가 쭉 진행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략을 매도 중심으로 미리 저 멀리다가 대기시켜 놓는 방식의 플레이를 들어가시면 좀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가실 수 있다. 보시면 700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갔어요. 올라오고 나서 뭐 한 14틱? 14틱 정도만 올라갔다가 그대로 매도세를 쫙 떨어뜨리면서 길게
거의 뭐 이 정도면은 140틱인가요? 140틱 정도 좀 길게 틱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정도의 플레이를 가시려면은 멀리서 대기해 놓는 매매를 가셔야 가장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다라고 종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하락 쪽에 대한 의견과 전략,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매도 쪽으로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달러 인덱스가 94 라인을 오늘장에 돌파를 할지에 대한 여부, 일단 조금 밀린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유로 FX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의견이신데요. 자, 지금 보유자, 일단 매도로 보유하신, 포지션을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홀딩을 익절 잡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진입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입니다. 1.18375달러 선에서 반등시 매도적인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이제 좀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까 익절 라인, 그럼 익절은 어디서 가시라는 거냐, 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9700에서 뭐 끌고 오신 분들 아니면은 뭐 300 라인 오기 전에 미리 저항선에서 끌고선 매도를 끌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수익권 복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4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항을 좀 일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절가를 방금 전에 만들었던 18100 라인 기준으로 해서 익절가를 세팅하고 플레이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한 플레이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8100달러에 익절 잡고 대응하셔라. 보유자에 한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다운의 의견 들어왔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지금 유로화는요, 5달째 하방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달러의 강세 속에서,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그 혼란 속에서 유로가 그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캐나다의 그 신용평가사 DBRS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탈리아의 이러한 정책들이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 자체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유로와 이 지금 유로존에서의 이제 이탈리아의 존재감이 3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5.4%, 즉 유로존 전체의 이 GDP의 15.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EU의 지금 이제 이 집권한 포퓰리즘 정당이 지금 유럽 연합과 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유로에도 하락세의 요인을 끼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또 진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유로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끼치는 영향은 완전히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유로와 또 유로 FX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지정학적 상황보다는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의 강세, 그리고 뭐 하락, 이 정도 달러 인덱스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더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러에는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머징 마켓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달러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티은행에서 이렇게 좀 진단을 했습니다. 이 달러 강세는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지금 내년 2019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는 1년 내에 12개월 내에 달러 인덱스를 5% 정도 하락시킬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유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대한 소식 잠깐만 좀 간단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연정이 국정 운영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시장의 우려가 커졌던 유로존 탈퇴는 빠졌지만요. 이제 아무래도 서유럽 최초의 극우 포퓰리즘 정권에 출범해서 이제 유럽 연합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로존 탈퇴와 국가 채무 탕감에 대한 내용은 빠졌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의 긴축 정책을 거부하고 또 이민 정책을 강화한다는 내용 때문에 EU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성운동과 또 동맹은요, 이번 주말 동안에 연정 최종 협상안을 이 당원들의 투표에 붙여서 추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총리 임명에 관한 그 최종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총리 후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탈리아가 지금 이제 조금 아무래도 계속해서 뭔가 이 유럽 연안과 부딪힐 내용들이 앞으로도 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로의 하방세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강세와 이런 다양한 시황들이 유로의 하락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EU 쪽에서는 미국이 예정대로 좀 철강 관세를 좀 부과한다면 마찬가지로 미국산 철강 제품에 36억 유로의 어치의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저희가 다양한 의견 전략 함께 도와드리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한 두 가지 이슈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오늘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